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역사 기록을 모아서 완성한 그림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주요한 전염병 범유행 시기에도 이스탄불의 모스크에서는 장례식이 열렸고 조문객들은 서로 찾아다니며 조의를 표하고 눈물겨운 포옹을 나누었으며 사람들은 병의 진원지가 어디이고 어떻게 퍼졌는지 따지며 불안에 떨기보다 다음번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준비가 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작금의 코로나19 범유행에 대해 터키 정부는 세속주의 접근법을 택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이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으로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기도에 참석하고자 신도들이 운집하게 마련인 금요일에 모스크를 폐쇄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터키인들은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그 크기가 거대한 만큼 지혜와 관용의 자리 또한 품고 있다. 이번 범유행이 끝나고 나서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낳은 겸허와 연대의 감각을 포용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안녕하세요, 불건PD입니다. 오늘 오프닝에 소개해드렸던 구절은 민음사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문학잡지 리터 24호에 수록된 오르한 파묵의 글, 훌륭한 전염병 소설이 가르쳐주는 것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원래는 오르한 파묵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인데 리터에서 번역하여 다시 실었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저런 집단 감염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는 서로를 향한 권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 예배나 모임들에서는 이제 좀 정상적으로 가나 싶었는데 또 비대면으로 돌아가야 하냐 뭐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믿는 신들의 뜻이 과연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대면 예배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르한 파묵이 말한 것처럼 지혜와 관용의 연대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금책바 업로드가 좀 뜸했죠? 사실은 이제 제가 10월 초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를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팔을 좀 세게 다쳤습니다. 그동안 수술도 하고 깁스도 하고 지내다가 이제 좀 보조기랑 깁스 좀 풀고 다시 녹음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전거 타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전거 타다가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요. 사람이 지나가다 갑자기 제 앞에서 좀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피하다가 그랬는데 몸이 순간 약간 뜨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낙법 이런 걸 할 리가 없잖아요. 팔이 좀 바닥에 왼쪽 팔을 이렇게 바닥에 구르며 딱 넘어졌는데 일어났을 때 팔이 약간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팔이 빠진 줄 알았는데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팔이 부러졌다고. 그래서 여차저차 이제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지금은 한 달이 넘었죠. 한 달 정도 있다가 깁스 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자전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오늘은 이제 제가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녹음만 혼자 하기가 좀 심심해서 저희 이제 금책바 유튜브 스트리밍도 함께 하고 있고 인스타 라이브도 지금 제가 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직 공지를 안 해가지고 뭐 많은 분이 오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시험 삼아 이걸 하는 거라서요. 네,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고, 저는 이제 녹음을 하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뭐 댓글이나 뭐 드립이나 이런 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제 컨텐츠를 제가 할 것 같고요. 약간 이렇게 저한테도 좀 옛날이 아니죠. 라디오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약간 제 좀 욕심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사연도 좀 받고, 그걸 이제 좀 소개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일상의 뭐 사소한 이야기도 좋고, 또는 이제 뭐 축하받고 싶은 일, 위로받고 싶은 일,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 있으시면, 뭐 책에 관한 에피소드도 좋고, 어떤 이야기든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사연도 읽어드리고, 또 선물도 가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수의 어떤 다른 라디오보다 훨씬 유리한 게, 저희는 이제 아직 청취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의 100% 네, 당첨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참여해주시면 더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곡도 받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아직 안 되는데 팟빵은 얼마 전부터 그 저작권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하는 날에는 음악도 제가 한두 곡씩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팟빵 외에 이제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티 뭐 이런 데서 유튜브로 들으시면 거기서는 좀 어쩔 수 없는데,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어떤 곡을 이제 틀어드린다 하면 같이 들으실 수 있는 거죠. 다른 플랫폼, 팟빵 말고 다른 플랫폼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제가 이제 선곡표는 남겨놓을 테니까 따로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책바는 앞으로 일주일에 2번 업로드 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업로드 되는데요. 화요일은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콘텐츠고요. 금요일은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새롭게 합류한 진행자 제이님과 함께하는 콘텐츠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어디서든 들어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남겨주세요. 후원도 환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후원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요. 저희 금책바가 벌써 횟수로 4년을 해오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작가님들, 그런 분들도 좀 가끔 게스트로 모셔서 방송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좀 다양한 시도들도 더 이제 많이 하고 싶고 그래요. 코너도 좀 더 만들고 싶고.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금책바는 아직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과 예산을 쓰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이걸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비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긴다면 작가분들도 좀 초대하고 싶고 청취자분들께 선물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많이 열고요. 그래서 저희 금책바 방송 괜찮네 생각되시면 후원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X는 중요하지 않고요. 팟빵과 파티의 경우는 이제 자체 플랫폼에 후원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이제 직접 제작비 후원금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제 각 플랫폼마다 계좌번호를 공지해 드릴 겁니다. 근데 거기로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저희가 제작비로 감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후원과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티,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오늘처럼 스트리밍도 하고 영상 콘텐츠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인스타와 페이스북에도 금책바 계정이 있습니다. 금책바 소식이 궁금하시면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붉은 PD의 큐레이션. 네, 붉은 PD의 큐레이션은 제가 재밌게 읽거나 인상 깊은 책들을 짧게 소개해드리는 코너고요. 저는 주변에서 추천해주신 책들 중에서도 골라서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출판사에서도 저희한테 책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책들을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책들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권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유튜브나 인스타로 보시는 분들은 책 실물도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이고, 네, 보이십니까? 이걸 제가 3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보이시죠? 이 딘 쿤츠의 소설 다산책방에서 나온 어둠의 눈, 그리고 북바이북의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고 한국 서점인 협의회에서 엮은 시작책과 종이책입니다. 종이 약국입니다. 시작책과 종이 약국입니다. 이 3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어둠의 눈, 딘 쿤츠가 썼고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목만 들어서는 무슨 책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책이 이제 올해 4월에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많이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려졌냐면 40년 전에 코로나19를 예언한 책,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바로 이제 이 구절 때문인데요. 어떤 제가 읽어드리면 소설 마지막 부분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물질은 우한 외곽에 있는 DNA 재조합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우한 400이라는 이름이 붙었소.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인공 미생물 중 400번째로 개발된 독자 생존이 가능한 종이었기 때문이요. 435쪽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게 이제 1981년에 쓰여진 책인데, 이때 이제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인 건데, 이 작가가 가진 이제 설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우한?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좀 신기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책의 진가를 이제 생각하시면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된 게 좀 약간 억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이제 진짜 이 소설의 여러 설정 중 하나일 뿐이고요. 일단 이 딘 쿤츠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딘 쿤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무려 스티븐 킹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스릴러의 대가입니다. 우리한테는 스티븐 킹이 이제 워낙 센 작가니까 그렇긴 한데, 딘 쿤츠도 사실은 스티븐 킹에 전혀 밀릴 작가가 아닌 거죠. 실제로 읽어보니까 몰입감이 정말 좋았고요. 그야말로 페이지 순삭입니다. 오블리비언님 발췌된 부분, 그쵸,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막 이거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좀 빙산의 일각 같은 부분이고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쇼 제작자로 일하는 이제 크리스티나 에반스,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12살 아들 데니를 버스 사고로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 속에 이제 보내다가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쯤에 주변에 이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라디오가 막 혼자 저절로 켜지고, 죽지 않았어, 뭐 이런 메시지가 막 칠판에 막 푹 써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초자연적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크리스티나가 결국 이제 조력자가 이제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제 애인이기도 하고 나중에 애인이 되는데, 이 이제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옛날에 그 정부 조직 전직 요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막 싸움도 잘하고 막. 그래서 이 엘리엇과 함께 데니를 찾아 나서고요. 그러면서 아들의 사고가 실은 정부의 음모와 연결이 되어 있고, 아들은 당연히 이제 죽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쭉 밝혀나가는 과정을 아주 이제 밀도 있게 쓴 책이 이 딘 쿤츠 어둠의 눈입니다. 이 작품은 딘 쿤츠가 리 니콜스라는 필명으로 1981년에 지은 초기작이고요. 이와 비슷한 드라마가 이제 사실 또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 인스타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미 눈치채신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 기묘한 이야기와 진짜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시즌 1과는 완전 비슷합니다. 설정이 80년대 초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같고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잡혀간 아들 이름 뭐였지, 걔가? 어쨌든 엄마가 누구죠? 되게 유명한 배우 위노나 라이더. 근데 위노나 라이더가 이제 자기 아들 막 찾는 그런 거잖아요. 진짜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눈도 만약 이제 이게 영화 한다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주인공 여기서도 그 주인공도 저는 위노나 라이더를 캐스팅하면 아 딱이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연인이자 조력자인 엘리엇은 근데 좀 약간 날렵한 그 전직 특수요원 같은 사람이라서 기묘한 이야기의 그 데이빗 하버하고 지엠 호퍼하고는 좀 안 어울리긴 하겠네요. 네. 아무튼 초자연과 음모론이 잘 결합된 쫀쫀한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딘 쿤츠의 어둠의 눈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은요, 이번에는 두 권을 제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북바이북 출판사에서 출간했고요. 한국 서점인 협의회가 기획해서 만든 시작책과 종이 약국입니다. 네, 시작책은 이렇고요. 종이 약국. 두 책의 부제를 보시면 이제 이 책의 성격을 좀 잘 아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시작책은 첫 장도 넘기기 힘든 당신을 위한 시작책이고요. 그리고 이 종이 약국의 부제는 마음이 아픈 당신을 위한 한 권의 처방전입니다. 이제 이 한국 서점인 협의회 이제 이 구성원들이 아무래도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독자들의 가장 큰 그 필요가 바로 큐레이션이라는 것을 아마 몸소 느끼셨던 분들이었을 테죠. 특히 독립 서점들이 다양한 큐레이션의 시도를 아무래도 더 많이 하고 있고 독자들의 호응도 얻고 있죠. 이런 시도들이 이제 쌓여서 이번에는 아예 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먼저 시작책은 어떤 분야의 책들을 새롭게 읽어보고 싶은데 무슨 책부터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엮었습니다. 어떤 분야들이 있냐면요. 자, 시, 소설, 에세이, 인문교양, 그리고 과학, 철학, 자기경영, 심리학, 예술, 뭐 거의 전 분야에 다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책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청소년들까지 어렵지 않게 읽기를 시작할 만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큐레이션이 너무 어렵고 두껍고 부담스러운 책들로 좀 채워지면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필독서의 느낌이 아니라 그런 부담 없이도 한 분야의 책들을 읽기 시작하게끔 책 선정에 좀 신경을 쓴 흔적이 느껴집니다. 보시면 이제 소개 멘트도 간략하게 담아냈어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소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소설 분야를 먼저 봤는데요. 소설 분야는 이제 김서령 작가님이 큐레이팅 해주셨고요. 소설은 진짜 추천하기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김서령 작가님은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리스트에 자신의 그런 취향적인 책들도 좀 잘 섞어서 함께 리스트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근데 이제 이 리스트들은 제가 막 공개하는 건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사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이 약국은 그야말로 좀 힐링이 필요할 때, 지쳤을 때, 새롭게 힘을 얻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20개의 질문 혹은 고민의 문장을 만들고 그 질문들의 대답이 될 만한 책들을 다독가로 유명한 작가, 기자, 출판 평론가 분들이 각자가 그 질문에 대한 그 책들을 꼽았습니다. 20개의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사는 게 우울하고 의욕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꿈을 찾지 못해 고민이에요. 새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질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누군지 궁금한 아이들에게,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부부 문제, 고부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요. 뭐 이런 거.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별이 너무 아파요. 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이렇게 좀 그 카테고리 안에 소개하고 있어요. 네. 질문들 한번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책 역시 제가 이제 책 리스트는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 그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거기서 이제 책 처방해 준다는 그 이벤트 부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북큐레이팅, 이런 북큐레이팅을 제가 처음 접했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호기심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읽어보고 싶으세요? 네, 이따가 네, 한번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 하나하나가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참신하고 유익한 큐레이션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가시겠습니다. 저작권 관계상 다른 플랫폼에서는 들으실 수는 없고 팟빵에서만 바로 노래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선곡표는 제가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금책바에서 틀어드린 첫 노래인데 지금 혹시 함께 유튜브와 인스타로 몇 분 안 계시는데? 계신 분들의 신청곡 중 하나로 제가 선곡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제가 그래서 이 코너가 이제 끝나고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입니다. 이 멘트를 할 거거든요. 혹시 듣고 싶은, 신청하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생각나시면 네, 언제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무슨 노래 하죠? 무슨 노래를 들지? 중간에? 제가 마지막 곡은 선곡을 해놨는데 혹시 신청곡 신청하시고 싶은 분은 제가 받아서 올려주셨다. 제 가요충이라서 팝을 잘 모르는데 이즐리가 제목이겠죠? 브루노 메이저? 가수입니까? 이즐리가 제목, 그죠? 브루노 메이저의 이즐리? 그럼요, 되죠. 제가 이거 음원 구입해가지고 틀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살려주셨네요. 오블리비언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노래 제가 그러면 첫 신청곡으로 브루노 메이저의 이즐리. 브루노 메이저의 이즐리.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오늘의 메인 코너 북앤라이프 토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이름이 좀 진부한 것 같아서 혹시 들어보시고 북앤라이프 토크 너무 좀 그렇죠. 혹시 나중에도 들어보시고 이 코너 이름에 이런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생각나시면 어느 플랫폼에서 들으셨든 댓글로 좀 이 코너명을 남겨주세요. 제가 쭉 보고 괜찮다, 이걸로 바꿔야겠다 할 만큼 꽂히는 이름이 있으면 제가 진짜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 하나 걸어야죠.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약한가? 네. 나중에 후원이 좀 많아지고 하면 팍팍 쏘겠습니다. 오늘 함께 소개하면서 이야기해볼 책은요, 유은정 작가님의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 입니다. 성인당에서 출간되었고요. 네, 인스타랑 유튜브로 보시면 표지 보이세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이제 밀리의 사조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제가 표지를 못 보여드립니다. 사실 이분의 전작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더라고요. 제목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인데요, 무려 30만 부가 팔렸다고 하네요. 저도 제목은 들어본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작가님이 지으셨는지 출판사 상의해서 지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상의해서 이렇게 지었겠죠. 책 제목 진짜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전작 제목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아도 진짜 직설적인데 이번에 소개한 책 제목이 진짜 직설적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 약간 감정을 담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진짜 이런 말 누구 면전에 그냥 해버리고 싶은 적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 서점에 이제 그 책 소개 멘트에는 이렇게 소개돼 있어요. 내 감정의 영토에 들어와 주인인 척 앉아있는 감정 착취자들을 너무 공감되네요, 이 단어. 감정 착취자들을 몰아내려면 익숙한 관계, 수동적인 마음가짐이 주는 안정감을 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먼저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것인지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인지를 구분하라고 말한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갑과 을 말하는 거죠. 갑을 없는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수직적 관계를 만든다.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상대가 원하지 않은 친절을 기꺼이 베풀게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내 감정을 빨아먹는 그 감정 흡혈귀 이건 제 단어입니다. 제가 지은 단어 감정 흡혈귀. 감정 착취자들이 많으면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자기가 감정 착취자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용기 있는 분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막 그런 조언을 하잖아요. 야, 너 사실은 말이야. 그런 조언을 하잖아요. 그럼 또 엄청 억울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뻔해. 네. 네, 그 채팅창에 네, 인스타에서 약간 그런 것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게 참 열받죠. 어휴 나왔습니다. 어휴 댓글에 제가 이 프롤로그를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유튜브와 인스타로 함께 보시는 분들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프롤로그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또는 욕 이런 거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직장에서 너무나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네, 감정 착취자 때문에 힘드셨군요. 제가 이 프롤로그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다 제목도 너무 직설적이야. 프롤로그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 이제 피트 그 입은 다무는 게 좋겠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를 출간한 뒤 많은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도 상대가 거침없이 공격해와도 딱히 대응할 능력이 없어 매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다고 말한다. 결국 경계, 바운더리의 문제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경계선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미 지금 막 댓글창에서 막 비명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진짜 기분 나쁘. 이 말이 제일 기분 나빠. 자, 다시 프롤로그 돌아가면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 오늘따라 아침부터 유난히 배가 고파서 오전 내내 점심시간만 기다렸다. 그런데 따끈한 국물을 한 수저 뜨기 전 갑자기 옆 사람이 내 점심에 젓가락을 들이민다고 생각해보라. 비유가 너무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순간 입맛이 떨어지고 상대에 대한 불쾌감이 몰려올 것이다. 나 좀 기분이 나쁜데 라며 불편함을 표현하는 당신에게 알았어, 안 먹으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상대가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짜증나. 너무 짜증나죠?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네, 이런 거죠.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모자라 상대의 감정을 축소시키고 읽어내려 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 앉아있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참, 네. 코로나 시대에 감히 내 밤에. 진짜 거리두기. 네, 지금 막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분노의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평소 깊은 우물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당신이 정색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상대가 취하는 행동을 살펴보라. 그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당신의 감정을 일회용 마스크처럼 아주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분 진짜 말씀하시는 게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당신의 감정을 축소시키거나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예쁜 동생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을 고깝게 듣는 베베 꼬인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런 사람 진짜 있죠. 그들은 자신의 무례함을 상대의 예민함으로 둔갑시키고 자신의 배려 없음을 상대의 옹졸함으로 덮어씌우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건 그치. 그래서 본인이 잘못해도 그 잘못이 자신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켜버린다. 분노는 또렷해지는 데 반해 나만 희미해지는 최악의 상황이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기막힌 순간이기도 하다. 개원 초기,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 개원을 했을 때겠죠. 개원 초기, 왜 치료가 필요한 가해자가 아니라 안타까운 피해자만 병원을 찾아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답답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안다. 타인의 에너지와 시간, 노력과 정성을 자연스럽게 훔치는 감정 뱀파이어들은 답답할 게 없다. 그치,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을 시키고 빼앗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야, 내가 솔직해서 그래.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좀 약간 연기기 잘했나요? 댓글에 장난으로 던진 노래 맞아 죽는 개구리도 아주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감정 뱀파이어들. 그 다음 관계 등가 교환의 법칙.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을 잘 살펴보라.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은 쓰시면 안 됩니다. 욕은 쓰시면 안 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경우가 많다. 자신을 위해 양보하고 자신을 배려하고 자신을 위해 조용히 쭈그려 앉아있으라는 의도가 숨어있는 말이기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다 티가 나거든요. 근데 자기는 티가 안 나는 걸로 생각해. 너무 짜증나죠. 계속 읽을게요. 나는 지금까지 판돈도 없으면서 남의 인생을 담보로 도박하려는 사람을 많이 봐왔다. 다른 사람의 좌절에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운으로 후려치고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어 무기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채 그 절망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들. 그들은 힘들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에게 야, 급하게 살을 빼면 100% 요요가 온다? 라고 재수없어.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대학 입시에 성공한 자녀를 둔 사람에게 인서울이 아니면 어때?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되지. 오! 이렇게 말하고 새 차를 뽑아 한껏 들떠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그 돈이면 조금 보태서 외제차를 사지 라고 이야기한다. 이 사례만 읽으면 막 짜증이 밀려오네요. 감정 착취자들은 도박꾼과 같다. 도박꾼이 화투에 쪼는 맛에 중독되듯 다른 사람의 숨통을 쪼는 맛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말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미천으로 도박을 하려면 자신의 인생도 함께 걸어야 한다. 그것이 관계 등가 교환의 법칙이다. 이 말이 진짜 명언 같아요. 다른 사람 인생 가지고 함부로 왈가왈부할 거면 자기 인생도 걸어라 이거죠. 지금 저도 막 흥분하게 되네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회피와 방관, 침묵과 도피다. 겸손과 준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무조건 도피하려고 든다. 심리적 빈곤이 불러온 불행이다. 물질적 가난은 습관을 궁색하게 만들지만 정신적 가난은 의지를 빈곤하게 만든다. 내 감정의 영토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려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더불어 나 역시 언제든 상대의 감정 영역을 침범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각자가 서로의 심리적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현명한 개인주의자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혹한길을 건너고 있는 당신과 나의 건투를 빌며 2020년 가을 유은정. 작가님이 쓰신 프롤로그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렸고요. 프롤로그 읽는데 너무 저도 흥분했네요. 댓글창에 그 책인지 다른 책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유은정 작가님 책에서 프레너미라는 단어를 쓰셨던 게 기억나요. 너무 찰떡궁떡. 이 책이 맞습니다. 이 책에서 그 프렌드와 에너미의 그 결합된 그 용어거든요. 친구인데 적이야.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류의 책에 좀 원래는 좀 이런 불만인 것 중에 하나는 그 감정 착취자들 같은 그런 인간들은 바뀌지 않는데 결국 내 내면과 생각, 결국 내 감정을 바꾸는 식으로밖에 솔루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한계처럼 좀 느껴졌어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감정 뱀파이어들, 감정 착취자들은 일종의 어떤 배경 있잖아요. 제 뒤에 장롱 보이십니까? 장롱. 그러니까 크로마키 배경 같은 거죠. 길 지나가면 그 배경이 있잖아요. 변하질 않아요. 기본값 같은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바운더리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선 넘는다 싶으면 사실 무슨 말이든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저를 좀 경계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제 기질상 그렇게 그게 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는 이제는 이제 저를 그렇게 건드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덩치도 좀 크고 하니까 초면부터 저를 막 건드리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긴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정신과에 와야 하는 사람은 가해자인데 가해자들은 절대 안 간다니까요. 유은정 작가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사람은 반드시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이어야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있다. 존재감, 자아 정체성, 연대감, 유대감, 소속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감정은 자존감과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관계를 포기하지는 마라. 대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버려라.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버거운 상태인지도 모른다. 네, 저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버리라. 이 말이 가장 사실 동의가 되고요. 저는 문제는 제 가족과 절대 버리지 않을 친구 아주 소수 몇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가족과 그 친구들 몇 명 빼놓고는 그 외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혀 안 그런다는 거는 이제 거짓말이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말이죠. 어쨌든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이제 제가 어리고 젊었을 때는 사실 이런 지금의 제 40대의 제 모습에 좀 씁쓸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나 자신에게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가가 제 안에 좀 철저히 정해져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이제 확실하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자고요. 네. 오늘 이게 첫 이제 제 단독 콘텐츠 그 라이브 녹음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늘 오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함께 해주신 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났고요. 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이게 좀 잘 자리를 잡으면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아시게 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오늘 이제 유은정 작가님의 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를 통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들으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신 분들은 어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진행하는 라디오는 일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하고 인스타 라이브를 켜놓고 제가 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공지를 제대로 제가 못 드리고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라이브 녹음 날짜와 시간을 인스타와 각 그 팟캐스트 플랫폼 게시판에 미리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블리비언님, 0812 SJYY님 같이 분노해 주시면서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스타 라이브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래도 유튜브는 댓글은 없었지만 그래도 몇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봐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책을 할까 좀 고민이 되네요. 원래는 제가 어떤 책을 할까 생각했냐면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뭐가 있냐면요. 홍석경 작가님이 쓰신 BTS 길 위에서라는 책이 최근에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BTS는 어떻게 K-팝을 넘어 세계인을 움직였을까? 문화적, 산업적, 사회적, 미디어적 관점의 전방위 분석. 이런 책이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사실 BTS를 잘 몰라서 근데 BTS가 왜 이렇게 떴을까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BTS 팬분들이 혹시 계시면 같이 좀 묻어가면서 이 책을 좀 소개해볼까 생각했는데 조금 라이브 참여자들이 좀 더 계셔야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 있습니다. 끝곡으로 마이 앤트 메리의 그걸로도 충분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붉은 PD였습니다. 안녕.